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순자님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 두 분이 이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심층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많은 분들이 정수님하고 상철님은 결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방송을 쭉 보면서 뭔가 조금 두 사람이 이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을 풍겼단 말이죠. 여기 영수폭풍이 막 불고 있고 상철폭풍 혹은 현수폭풍이 막 불고 있고, 사실 이것은 현숙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폭풍이 하나로 이제 합쳐진 거지, 정숙과 상철은 각각의 그 소용돌이에서만 있지 서로 두 사람이 얽힌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얽힌 부분이 두 번 있었죠. 네, 가장 처음 얽힌 거는 정수님이 상철님을 원래 1순위로 선택을 하면서 호감의 첫인상 선택을 하면서 그때 얽혔지만, 그때 정수님께서 영수님께 가면서 이제 두 사람이 한참 접점이 없다가 미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손을 잡게 됐습니다. 미션이 한번 두 사람 이어진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7순위라도 괜찮으니까 야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각자 만나서 각자 갈 길이 있다, 나는 이제 순자한테 집중을 할 거고 정수는 정수대로 나는 그래? 그러면 나는 영수한테 집중할게,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분이서 순자님, 상철님, 정수님 세 분이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접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는 저도 상당히 조금 난감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거의 한 이틀 내내, 아니 어떻게 보면은 9화 때부터니까 한 2주일 동안 계속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왜 이어졌을까? 왜 이 두 사람이 잘 된 걸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나름대로의 어떤 가설이라도 얘기해주지 않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두 사람이 이어졌는가? 자, 우선 정숙에 대한 서사부터 간략하게 볼게요. 정숙은 방송 내내 영수와 계속 얽힙니다. 그쵸? 뒤집어 말하면 정숙은 영수에게도 이 당시 마지막 화 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영수에게 집중을 했단 말이죠. 중간에 경수와 이순이 데이트하기도 하고 또 상철과 손을 잡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으나, 그러나 이거는 미션이기 때문에 잡은 거지, 실제로 정숙은 영수와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나 외로워, 나 심심해 하면서 혼자 노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단 말이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상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철은 초반부에 현숙과 잘 된 후로부터는 현숙에게 자녀 문제로 내가 더 이상 현숙 너와 이어지기 힘들다고 하기 전까지는 상철은 줄곧 현숙이 1순위였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정숙도 그렇고 상철도 그렇고 공통점으로 어떤 게 있다? 우선 내가 상대방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고려는 해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순위를 바꾼다거나 뭔가 내가 비록 상대방이 딴짓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내 마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쭉 간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수가 상철 모두 한쪽은 이제 센 언니, 지금 이제 센 엄마고, 상철도 그렇고 순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쪼물락쪼물락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상철이 먼저 나서가지고 현숙이 1순위인 상황에서 순자에게 쪼물락쪼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는 정수도 마찬가지죠. 술을 먹고 영수와 스킨십을 했지 다른 사람에게는 스킨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정숙의 눈에 비쳤을 때 상철은 자신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여줬을 거예요. 상철의 눈에도 마찬가지로 정숙은 자신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쟤도 그래도 한 말은 지키네, 쟤도 그래도 남녀간에 있어서 지킬 거는 지키네라고 하는 첫 번째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의 데이트에서도 정숙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상철과 순자의 음식값을 대신 계산하는 등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호의를 계속 보여요. 그 외에 정숙은 순자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도 이순이를 상철을 고르고, 그 이후에 슈대에 대해서도 은근히 상철과 같이 나가길 희망해서 순자에게 언니 나 한 번 좀 상철이랑 같이 나가도 될까라고 물어보기도 하는 등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든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수와 정숙 혹은 상철과 순자가 유사한 것보다 정숙과 상철이 유사한다는 부분을 비록 우리는 사후적으로 모든 방송이 다 끝난 상황이긴 하지만 읽어낼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가 고르고 있는 그 상대방이 상당히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먼저 정숙 볼까요? 정숙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영수에 대해서. 삼영수. 또 삼영수야 라고 하면서 툴툴거리는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는 당시에 이순이 데이트 때 지겨워. 또 삼영수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자신의 장애물이 늘 3명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숙님 붙어버렸고 옥수님 붙어버렸고 영자님 붙어버리는 등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상대방 앞에 3가지의 장애물이 있어요. 셋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참 재밌게도 상철님도
마찬가지로 이 3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얽히기도 합니다. 바로 뭡니까? 현숙님의 자녀분이 3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숙님의 자녀가 3명이라서 문제가 있다, 왜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상철의 눈에 봤을 때는 자녀 하나까지는 그래, 내가 정말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해볼 것 같은데 3명은 좀이라고 해서 특이하게도 상철의 그 앞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놓여있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고 하는 거나 잘 되고 싶어하는 그 상대방 앞에 또 3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등장을 해요. 정순이도 마찬가지로 삼형수라고 함으로써 똑같이 3이라고 하는 그 장애가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정수님이 상철님을 보면서 아, 쟤도 3이라는 숫자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상철님도 마찬가지로 정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아, 쟤도 3명이 지금 문제구나. 여기는 자녀 셋인 게 현숙과의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틀어야 했던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고, 상철의 눈에 봤을 때도 정수님도 마찬가지로 영수가 잘 되고 싶었으나 영수가 어떤 사람인 걸 자취하고서라도 계속해서 삼형수라고 하는 셋이라는 그 숫자가 문제구나라고 해서 미묘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상당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여다 보니까 왜 두 사람이 이어졌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신분석 매니아님 왜 자꾸 3이라는 숫자를 억지로 갖다 붙이니까 그것이 아닌, 각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두 사람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셈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나는 솔로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촬영을 하는 공간 내에서 각자의 공통점은 은연중에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은근히 비슷하네? 그러니까 서로 잘 맞는 수준이 아닌 쟤는 나네? 나랑 생각하는 거가 제가 생각하는 그 사고하는 그 방식 자체가 너무 비슷해. 또 지금 실제로 솔로 나라에서 겪고 있는 역경이라든가 고난도 비슷해. 계속 가볼까요? 그 이후에 정순이 같은 경우는 영수가 드디어 이제 3명수가 깨졌죠. 영숙님 떨어져 나가고 옥순 떨어져 나가고 영자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는 새로운 장벽인 현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영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삼형수는 이제 드디어 깎았어. 드디어 이제 물리쳤는데 현숙이라고 하는 엉뚱한 전제가 동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상철 입장을 볼까요? 상철 입장에서는 이제 현숙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순자가 잘 되려고 하고 있죠. 현숙을 물리치고 이제 순자가 잘 되려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순자에는 또 자녀가 한 명이라고 하는 또 그런 상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즉 두 사람 모두가 여전히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 하나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11화 때, 최종화 때 상철이랑 순자랑 이제 한따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중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가 있는 여자를 선택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선택이야. 내가 너를 선택해준 것도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미 상철은 순자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선택을 했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사실 순자의 잘못도 아니고 상철의 잘못도 아니죠. 단순히 상철은 무자녀인 상대를 원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솔로 나라에서 순자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접근을 하니까 상철도 그냥 순자를 최대한 이제 좋게 생각하려고 했으나, 플러스 그런 부분과 순자와의 성격 차이 때문에 틀어지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는 정숙도 똑같을 겁니다. 현숙이라고 하는, 이미 영수와 현숙이 횟집 데이트에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를 이미 다 들은 이상, 현숙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선택하는 건 물론이고, 이 장애물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사랑을 쟁취하고 있는 그 대상의 자체적인 문제점을 바로 이 현숙이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통해서 절실하게 더욱 느낀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정숙과 영수는 11화 초반부에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면서 정숙은 집요하게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죠. 나 얘기 들었어. 얘기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더라 라고 계속해서 캐묻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딴 얘기 하자면, 그때 영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정숙이 또 홀라당 넘어간대. 왜 나한테 얘기를 안 듣고 왜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듣고 날 판단하냐?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없었을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듣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내가 없을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내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숙이 이제 찌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숙도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렇네라고 또 머리로는 설득을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정숙이 보여주고 있는 신체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령 이런 표정, 말로는 맞아, 영수 오빠의 말이 맞네, 영수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라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정말 정색을 때리는 표정이 중군데인데, 저는 여기서 미묘하게 지금 정숙이 말로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영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감정이 괴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즉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연인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외부적인 서사적인 부분들 또한 상철과 정숙은 상당히 유사한 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상철은 현숙과의 관계에서 자녀 3명인 게 또 걸려버렸고, 그 다음에 순자한테 가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순자도 자녀
한 명이라고 하는 3과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은연중에 걸렸을 것 같고 정수도인은 마찬가지죠. 네, 정수님도 똑같이 처음에는 3영수라고 해서 영수의 그 3명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졌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좋아 이제 끝났네 드디어 이제 영수가 3영수를 다 정리를 하고 나한테 오나 싶었는데 현숙이라고 하는 엉뚱한 존재가 다 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이런 외부적인 서사적인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네. 어떻게 보면 정숙 또한 은연중에 지금 쟤도 나랑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네. 상철도 마찬가지로 지금 쟤도 나랑 비슷하네 라고 느꼈기 때문에 네 이 이후에 이런 데이트 장면이나 이런 데서 정숙이 음식값을 내기도 하는 등 우호적인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을이죠. 네, 정숙도 그렇고 상철도 그렇고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상철도 마찬가지죠. 상철이 순자 외에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현숙한테 집중을 했고 후반부에는 순자한테 집중을 했죠. 이는 정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한테 쭉 가고 영수가 애매하다 싶을 때 중간에 한번 영수와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 혼자 있을게 라고 얘기할 뿐 오히려 방송 중에서 두 사람은 지저분하게 막 나는 속마음이 순자가이면서도 뭐 정수한테 간다거나 나도 정수도 마찬가지로 뭐 속마음은 영수이면서도 뭐 상철한테 간다거나 그런 게 일절 없었어요. 즉 두 사람이 오히려 서로에게 마음이 있든 무의식적으로 끌리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방송 중에서 각자의 상대방에게 충실했던 그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각자의 동질감과 일으킨과 동시에 신뢰감을 같이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공통점은 서로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자, 가령 상철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자신의 결혼 생활 얘기를 하면서 한번 큰일을 겪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전 배우자에 대한 상당히 불신 어린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정숙이 영수와 어떤 이제 얽히게 되면서 영수의 그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뒤에 가서는 또 쭈글쭈글 뭐 현숙이랑 뭐 남녀가 만나면 손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정숙 또한 비슷하죠. 중간에 미방본에 그런 내용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자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옥순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숙이 이 방송에서 더더욱 무의식적으로 좀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상당히 불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어떤 배우자와 상당히 고통스럽게 겪기도 하고 또 이후에 방송 중에서도 현숙이라든가 순자처럼 이제 자녀가 있는 어떤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나는 도저히 난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내가 자녀가 있는 그 배우자와 내가 연애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고 나는 한 번도 뭐 산모원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가본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숙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시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지금 쟤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나도 상처를 다른 언니들과 교감을 하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부딪히는 것처럼 나도 사실은 이 방송 내에서 좀 비슷한 부분을 겪었어 라고 해서 정숙이 상처를 좀 더 유심히 바라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상철 또한 정숙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나도 지금 쟤랑 같은 과정을 이전에 겪었는데 쉽지 않았었는데 서로가 맞아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서사의 면에서 서로가 호감이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요 훨씬 더 그 관계가 깊은 상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게 되는 두 사람이 마치 동전의 그 양면처럼 딱 겹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서로가 서로에게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가설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송상에서 두 분이 4박 5일 동안 출연을 하면서 뭔가 상철 입장에서 본 정숙 입장에서 본 상철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다르게 독해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친밀감 느낌은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관계를 쌓고 이어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적인 끌림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나?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무의식적인 결속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속감이 오히려 솔로 나랄 때 서로 다른 사람을 최종 선택하게 됨으로써 더 강렬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 두 분들의 입장에서는 솔로 나라는 비록 두 사람 모두 다 당사자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솔로 나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각자가 지켜봄으로 인해서 맞아 나도 저 과정을 거쳤지 너도 과정을 거쳤지 왜냐면 우리 둘이 같이 있었으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이 봤을 거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의식적인 동일성이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진 굉장히 강력한 인연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천생연분이겠죠. 이렇게 비슷한 서사를 끌어나갈 수 있는 그 우연의 요소들이 이렇게까지 한 방송 내에서 겹치기가 되게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강력하게 서로가 서로에게서 느끼는 그 동일성이 쉽게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좀 아이를 갖고 안정적으로 가정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쭉 지켜보면서 정수상철이 뭐 혼전인실 커플이래. 근데 왜지? 라고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상당히 두 사람이 서로 교감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닌 각자가 서로의 삶에 충실하면서 간접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이 종이가 딱 접히는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것이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와서 하게 된 것 같아요. 한 이틀 동안 진짜 종일 이 두 분만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현재 내리고 있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 축하드리고 또 자녀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후련한 마음으로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따뜻한 호기심과 깊은 궁금함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